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 11개월 된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3대 독자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랑 듬뿍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는 철저히 본인 기준에 맞게 구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것을 못 견뎌하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독자라 결혼도 빨리, 손주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했던 시부모님과는 달리 이 사람은 결혼도 자기 멋대로 내키는 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운명적으로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그 이상적인 꿈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니 시부모님은 노발대발에 아주 예간장을 녹이셨으나 운명적으로 제가 나타나면서 남편의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노총각으로 저물 뻔한 남편을 구원해주며 유부남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시부모님을 보면서 뒤늦게요. 제가 한 집안의 장손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기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이였고 또 우리가 연애 결혼했다 보니 절대로 서두르거나 인위적인 결혼 과정이 없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왜인지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남편이 주변에 계시던 부모님의 닥달로 결혼을 서두른 건 아닌가 싶어 제게는 다소 찝찝했던 대목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에 흠뻑 빠져드는 바람에 금세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하여튼 별난 집안이고 자식이 귀한 집안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제 딴에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시부모님께 번갈아가며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려 했고 이왕이면 신혼을 즐기되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자 남편과 미리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뜻을 모았죠.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결혼 생활이었고 내부적인 집안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바깥 일을 하며 힘들어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내서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집중하며 일과 가정을 다 잡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별난 시부모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말 황당하게도 저희 친정 식구 때문이었는데요. 미움을 받을 짓 한 번 한 적 없고 요즘의 저 같지 않게 시부모님께 얘기도 잘 떨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남편과 자주 찾아보며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제게 뜬금없이 친정 식구들이 복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순간에 이상한 계기로 트집이 잡혀버렸는데요. 저한테는 부모님과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를 꼭 닮은 듯 닮지 않은 이 녀석 때문에요. 제 말이라면 늘 따르고 잘 듣던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 다니며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던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기대했던 대로 대학도 잘 들어갔어요. 다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인지 대학을 들어가며 부모님께서는 전문 직종이나 공무원 등 동생이 남들 눈치 보며 기죽어 일하는 것보단 자기 자격증이나 철밥통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셨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여동생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취업에 연달아 떨어지고서 진로를 자격증 따는 방향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준비에 돌입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동생이 하나 있고 명문대를 나왔던 것만 알고 있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 여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3년 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 머릿속에는 슬리퍼 질질 끌고 백수옷을 입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 그 개그 프로그램 속에 노량진 고시생 모습이 떠올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고 원하는 일을 위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데 사돈되는 양반이 싫어하고 경계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밥을 먹다가 동생 얘기가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밥을 먹다 마고 수저를 놓더니 세상에 완전 백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주둥이부터 눈빛까지 싹 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치 제 여동생이 남편한테서 그리고 저한테서 피라도 빨아먹을 것이란 듯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넌 네 처제를 자주 만나니? 그런 거 자주 만나지 마. 하며 신경질을 딱 부리시는 모습 또한 제겐 충격이었고 배신감이 열이 받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란 사람의 입에서 제 여동생을 비하하는 듯한 소리가 나오니 제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고 듣고 있던 남편도 흠칫 놀랐는지
요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엄마. 하면서 며느리한테 손절당한 짓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살짝 자신의 솔직한 입에 놀랬는지,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돼서, 아니, 사돈 처제가 걱정돼서, 라며 말을 돌리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 동생을 걱정하시는지를 모르겠으나, 그날의 더러운 기분은 절대로 씻겨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외동아들이 며느리 식구들 때문에 돈 뜯기고 발목 잡히고 뭐 그런 옛날 사고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제 친정 식구들 못마땅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동생이 대학 잘 나온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백수가 맞다 보니 백수 동생 둬서 어디 잘 살겠냐며 혼잣말로 화 몇 번 내고는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서 제 친정에 경계를 세우며 사돈이 정확히 하고 계신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하고 있는 일과 벌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수시로 물어보셨고, 분명히 실례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친정은 가까이 두고 살면 안 된다. 라든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시댁 사람인 거야. 하면서 조선시대 시어머니 마냥 말을 하셨습니다. 엄연히 제게 친정은 내 울타리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점점 반기가 들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친정을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결혼하면 여자는 시댁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리시니까 슬슬 오기도 생겼고 열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를 할 때마다 친정을 무시하니 옆에 있던 남편도 점점 지 엄마를 닮아가는 건지 처제가 잘 안 풀리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라 주변 사람들이 슬슬 신경이 쓰이는 거지 하면서 지 엄마를 두둔하는 말들을 하기까지 했네요.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에다 연금까지 더해서 엄마랑 두 분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여행도 간간히 가실 만한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도 아닌지라 지금 가지고 계신 자가 아파트 하나에 연금을 모아 가끔 자식들 용돈도 주시면서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시고요. 제 여동생은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며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얼른 취업이 돼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본인의 실력이 그 정도인 것뿐이고 본인 삶이니까 알아서 살도록 저희 가족들은 내버려 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는 제가 제 동생이니까 용돈도 좀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간간히 사주곤 하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이 아닌 제 친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출가 외인인 여자가 친정 식구한테 자꾸만 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몇 달에 한 번 만나면 5만 원짜리 한두 장 쓰는 거 가지고도 오히려 지나친 선의가 아니냐고 궁시렁대고 고작 연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처지를 안쓰럽고 불쌍하다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불쌍한 것도 나이 들면 결국 민폐이고 주책이라나 뭐라나. 아직 창창하신 저희 부모님의 치매부터 100세 노인 때를 걱정하면서 너는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니네 부모 요양 떠맡길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그 소리를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서럽대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벌어들이는 돈 하나 없고 시아버지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본인도 곧 늙어서 자식 부부한테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고 할 거면서 똑같이 늙어가는 사돈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이라니. 정말 심보가 못되고 얄팍한 것을 떠나서 참 치졸하고 못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이 얘기를 하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지 엄마 말을 공감하며 맞장구를 치고 내 편 하나 없는 이 시집구석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해 또 찾아오고 간간히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나 싶어 삶의 회한이 불현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찾아와 버린 아가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쁨이 컸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아주 경사가 났고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저 챙겨줄 반찬의 음식들까지 모조리 다 생각이 나서 쌌다며 집으로 바리바리 싸우셨고
그 바람에 저도 정말 몸 편하게 엄마가 해주신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참 좋아하는지라 무척 만족해 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셨나 봐요. 벌써부터 친정밥 얻어먹으며 부엌 일에 게으름 피우면 어떡하냐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는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친정 식구들한테 불편하게 자꾸 집에 오지 말라고 전화라고 임신한 와이프 챙기느라 자기 아들 예민할 텐데 스트레스 주게 하지 말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눈치가 없고 생각할 줄을 잘 모른다더군요. 네 동생도 언니 임신했다고 집에 쫄래쫄래 와서는 밥 얻어먹고 돈 얻어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나 진짜 시어머니고 뭐고 나불거리지 말고 닥치라면 욕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순간 제 기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머님, 임신한 사람은 저고 예민해도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예민합니다.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예의 없게 전화를 끊고 훈계질을 했다며 고자질을 하셨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딘가 꿍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냐고 섭섭하고 실망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밥그릇을 남편한테 던지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내 가족들 무시하고 내 가족들 밥도 얻어 처먹지 말라더라. 그 소리 듣고도 너는 네 엄마 편을 들고 싶냐? 하면서 나머지 반찬들까지 던져버리려다가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라며 겨우 참고서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후 남편도 자기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 했고 전 뭐 이 사람과 당장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애가 있으니 얼른 잊고 또 떨쳐버리려 했죠. 그러다가요. 임신한 거 알고도 한동안 코로나며 공부 때문에 저와 만나지 못하던 제 동생이 새해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언니가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힘든 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던 애가 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니 걱정도 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내 동생인데 내가 언니인데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미안해서 집으로 동생을 주말에 초대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진작부터 약속이 잡혀있던 주말이었고 저는 그 사이 혼자 시간을 보내보려다가 제 동생을 불러서 따뜻한 집밥이라도 해주며 오랜만에 수다를 떨어보려고 했죠. 남편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돈을 쥐어주며 커피 한 잔씩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고 저는 저대로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각자 일하면서 각자 월급 관리에 각자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기기로 이미 진작에 합의를 했었고 또 저는 그에 반해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께 지금껏 남편보다 배 이상으로 시댁에 돈을 많이 써오기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연락 오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용돈이요 하면서 20만 원 용돈도 몇 번이나 더 챙겨드렸었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지난번 제가 밥그릇 던지면 화를 낸 후부터는 더 조심하면서 제 친정을 함께 챙겨주려는 노력을 조금씩 하던 터였어요. 커피 사 먹으라고 쥐어준 돈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남편의 표현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집에 왔고 비록 엄마가 차려준 익숙한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고기도 사서 구워주면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안 와. 시엄마가 연락도 없이 주말에 아들이 집에 없던 소리를 듣고는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밖에서 띵동거려 나가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든 거 하나 없이 문을 언제 열어주나 하며 빈정이 좀 상해가는 얼굴로 서있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한 제 여동생을 보고는 잠시 1초간 얼음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글쎄, 아니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렇게 집에 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 누가 봐도 제 여동생에게 왜 왔냐는 식의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왜 이 시국에 황금 같은 주말인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와서는 난리냐고요. 제 동생한테 하는 쓴소리가 거슬려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를 했던 것도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끊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온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 여동생을 부엌에 내버려 두고서 저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는 저번에 전화를 그렇게 끊고는 연락 한 번 없니? 하면서 훈계질을 하시더니 급기야 아휴 나는 네가 이렇게 속 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음 오지도 않았다. 동생 부르고 밥 먹이고 아주 팔자 폈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대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말이야. 눈에 상심지를 켜고서 어머님 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내가 이럴 줄 알고 왔지. 백수 여동생의 잘난 거 없는 친정에 아주 내 새끼 집에서 등골을 빼다 먹여주는구나. 하면서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막 치는데 아우 진짜 열불 터지대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슷하고 시댁은 단지 백수인 자식 하나 없을 뿐 그렇다 해도 저희 남편도 그리 대단한 직장에 대단한 스펙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는 그저 3대 독자란 이유로 아들아들 거리더니 지 자식만 잘나고 귀한 줄 알고서는 자꾸만 제 여동생을 백수라 걸고 넘어지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 여동생이 몇 달 만에 언니 보고 싶다고 집에 와서는 겨우 집밥 얻어먹으며 언니랑 모처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돈어른이라는 사람이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자기를 백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집안은 잘난 거 하나 없다고 무시를 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 동생도 무지하게 충격을 받고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밥 먹다 말고 졸지에 눈치 없이 놀러와 식량이나 축내는 회방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 동생은 또 그걸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자기 짐을 챙겨 나가려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앉아서 밥 몇 숟가락 뜬 애를 안 그래도 평소에 여기저기서 기죽어 다녔을 애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 집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려 하니 어느 언니가 어느 장녀들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나요. 막 폭발을 하려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대로 짚어주더라고요. 글쎄 집을 나서려는 제 여동생한테 사돈처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똑바로 전해요. 딸은 시집가면 이제 딸도 아닌 거야. 잘 사는 애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둘째 딸 간수나 잘하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생은 급기야 이 소리를 그냥 흘려듣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집을 나서려다 말고 저를 한 번 더 쳐다봤고 저는 이내 동생의 팔을 잡아 끌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팔을 끄집어 당겨 현관 앞으로 맨발로 쫓아냈고 어머 얘가 미쳤나봐 하면서 팔 아프다고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아휴 쪽팔려 죽겠으니까 제발 네 아들 앞에 좀 그만 나타나 하고는 소파에 놓여져 있던 시어머니 핸드백을 들고 나와서 시어머니 면전 앞에 던져버렸어요. 백을 맞을 뻔한 시어머니는 어머머 얘가 진짜 미쳤어 하면서 더 흥분을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열받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발장 한 켠에 놓여져 있던 알코올 세정제를 갖다가 미친 듯이 뿌려대며 제발 좀 꺼지라고 너 같은 시엄마 돈 거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산다 하며 쥐라를 했고 급기야 뿌려대는 세정제의 뚜껑을 열어다가 안에 든 용액을 확 시어머니 가슴팍에 뿌려버렸습니다. 진한 술 냄새인지 알코올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문을 붙잡고 그 상태로 절 경계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신발장 안에 방향제로 쓰고자 다 먹고 남은 에스프레소 가루를 넣어둔 일회용 마스크를 깨끗하게 털어다가 재활용 한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당신보다 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으시고 제가 다달이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려요. 제 여동생도 제가 앞으로는 우리 남편 월급에서 까는 한이 있더라도 용돈은 직접 챙겨주려고 해요. 어머니 걱정하시던 그거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라며 약 올리며 말을 하니 시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면 자꾸만 헛기침을 하고 저와 여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제가 한 병 더 까드리겠다며 새 알코올 세정제를 신발장 안에서 꺼내려 하자 황급히 제 집안을 나가셨어요. 물론 저는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시어머니 앞에 놀래키며 문을 열고 나가서 남은 알코올 세정제까지 두 발 위에 뿌려드리고는 3대 독자 끊기는 역사적 순간이네요. 라고 하면서 제 새끼 얼굴 함부로 볼 생각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급기야 비상구 계단 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저한테 당한 일을 말도 안 꺼내시다가 뒤늦게야 남편한테 며느리가 쫓아내서 너네 집 더 이상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언니 생각한다며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형부네 엄마가 자기한테 한 뻘소리들을 울면서 사람이 어쩜 그리 못되셨냐고 충격받았다는 듯이 말을 해준 덕에
평소 저희 집안을 무시해왔던 자기 엄마 행적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이번에도 결국 자기 엄마의 잘못이고 입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는 시어머니 편을 한번 들어주질 않은 채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집에 찾아올 생각도 말고 태어날 아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렀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사과를 안 하다가 옆에서 자식 귀하다는 시아버지한테 열어 깨지고 아들한테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니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지 기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 한다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동생한테도 사과를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재차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한테 직접 집으로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셨대요. 물론 그 후로도 제가 시엄마 연락을 안 받고 있고 바쁜데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저한테 연락이 오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올 생각도 감히 못하고 계신답니다. 졸지에 자기 아들 피해 안 보게 하려고 지 아들만 귀하다는 식으로 사돈 우습게 알고 며느리 우습게 알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집안의 애물단지 여편네가 되어 어디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저는 저대로 퇴교하면서 속 시원히 흐뭇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 집안 우습게 알고 무시하려고 하면 그땐 진짜로 시엄마고 뭐고 지 손주 성인 될 때까지 얼굴 한 번 안 보여줄 거예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